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9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고 리플, 에다, 도지, 솔라나 전체 코인들 다행히 G7 재무장관 회의는 주말 동안 추가하라고 없이 횡보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5월 16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시작으로 18일 월마트 어닝, 19일 G7 정상회의, 20일 파월의장 연설까지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되고요. 특히나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이번 5월 16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연준 고금리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개인들 소비를 얼마나 줄이는지 시그널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5월 16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이외에도 이번 주 G7 정상회의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의장 재협상도 지속이 되고요. 부채한도 협상은 5월 16일 화요일이나 24일에 바이든 대통령 시간이 있어서 미팅할 수 있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은 팽팽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한 푼도 안 깎겠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무조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통해서 예산을 줄여야지 내년 미국 대통령 대선에서도 약간의 승산은 올라가는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화당에게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극적으로 이번 주 결과가 나온다면 코인이나 나스닥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 미궁으로 빠지면서 데드라인 6월 1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나스닥 코인 지속적으로 하락 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5월은 역대 S&P 500 데이터만 보더라도 상승이 좋은 달은 아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어닝 발표까지 미국 주식 상승 좋았다가 올해 약간 상승하고 6월은 상승세 더욱 주춤해지다가 7월 미국 빅테크 어닝에 깜짝 반등, 8, 9월은 다시 하락 오면서 고비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기 1950년 이후 데이터가 올해 4월까지는 가장 정확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4월에 미국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상승률이 매우 컸죠. 하지만 2분기 미국 대통령 3년 차에서는 역사적으로 1896년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분기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딱 여기 구간인데 부채 한도 협상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5월, 6월 아무리 호재가 적다고 해도 재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 해결이 되면 미국 달러 시장 유동성 더욱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코인 상승에도 긍정적이고요. 이번 달 바이든 대통령 협상이 있는 5월 24일까지 협상 기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큰 협상 기대하기는 어렵고 6월 되어서나 협상 제대로 되면서 큰 반등 나올 가능성 여전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은 26,000달러 다행히 긴 꼬리 나오고 핵심 매물대 지켜주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미국 소비 감소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에 여기 28,000달러 두터운 매물대 뚫고 상승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28,000달러 물려있는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28,000달러 근접을 해버리면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세력이 더 많을 듯 하고요. 피보나치로 보았을 때 하락장에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6189 구간까지 하락이 오는데 숏포지션 비중 여전히 크기 때문에 거래소들 고배율 숏포지션 먼저 청산을 시키고 내렸다가 오를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코인시장 단기 움직임 예측하는 고배율 청산맵 보면 롱포지션 비중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고요. 코인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많다는 걸로 최근 비트코인 청산맵은 롱 세력들 예상대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28,000달러 내려올 때부터 고배율 롱 포지션 예측이 오히려 틀리면서 대규모 청산되고 코인 가격 하락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올해는 시장 호재도 많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은 비트코인 최근 가격은 하락했지만 3빌리언 이상 여전히 높은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약정 볼륨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한다는 것은 코인 시장 선물 거래가 메인으로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수가 롱 포지션 여전히 생각하는 상황에서 선물 거래 비중 늘어나면 청산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큰 상승이고 하락 올 때는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청산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한 번에 관점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고요. 특히 현재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 작년 10월 여기
여기 구간하고 비슷한 움직임인데 당시에도 나스닥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롱 포지션 다수의 세력들이 포지션을 잡다가 FTX 파산 같은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이 나면서 대량 청산되고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 규모로 대규모 청산이 되며 나스닥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등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스닥도 최근에 보면 빅테크 성장주 위주로만 상승을 하는 거고 시가총액 작은 잡주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차트 보면 지난주 어닝 잘 나오고 쇼커버링에 64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역시나 여기 매물 때 당장에 소화시킬 만한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재하락오는 모습이고요. 코인베이스 2분기 어닝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나 스테이킹 수익으로 매출 구조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코인 거래 수수료가 메인 수익입니다. 코인 가격 하락에 거래량 감소하면 3분기 실적 하락은 예정이 되어 있고 주가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 뭐보다 빠르게 3만 달러 이상 반등을 못해주면 코인베이스 주식은 31달러 전저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장기적인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바이낸스가 캐나다 사업 정리한다는 호재이고요. 바이낸스는 탈중앙화로 미국 정부조차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코인 시장 갈수록 성숙되면서 각 국가들 코인 산업을 제도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코인 합법화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하면 바이낸스처럼 규제 안 받으려는 거래소들은 더욱 제재가 커질 수가 있고요. 이런 반사 효과로 인해서 나스닥 상장되고 매분기 경영 상황 정기 공시하는 코인베이스가 향후 긍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코인베이스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이외에도 코인 대출 등 다방면으로 수익 구조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낸스 철수한 캐나다 코인 시장은 코인 ETF 제외하고는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바이낸스 철수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하는 영향은 작을 듯 합니다. 미국, 유럽, 서방권 국가들이 캐나다 표본을 삼아서 오히려 이후에도 바이낸스 점진적으로 퇴출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코인 거래소들은 상승자보다는 하락장에서 치킨 게임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처럼 하락장의 거래소 파일을 확실히 늘려놓아야지 이후 상승장이 오면 수익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요.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주춤하지만 코인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처럼 하락장 온다고 코인들 다 파는 것보다 비중 정도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비트코인 2011년 11월 탭노트 업데이트 이후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는 BRC 20코인 같은 확장성 있는 비트코인 관련 코인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페페코인이 대표적인데 페페코인 4월 한 달 만에 4배 급등하면서 사우디 페페코인, 페페코인 X 등 유사 페페 자코인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페페코인 가격이 하락 추세로 주춤은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반등에 약간은 횡보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페페코인 같이 비트코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약세장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한술 더 떠서 감마라는 비트코인 기반 NFT 거래되는 마켓도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이더리움 폴리곤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시 NFT 마켓하고 비슷한 비트코인 기반의 NFT 마켓이다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NFT 거래의 장점은 판매자나 소비자 역시 비트코인만 이용해서 NFT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진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안 그래도 수수료가 비싸고 거래 속도가 낮은데 이렇게 NFT까지 거래가 활성화되면 비트코인 블럭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 속도 낮아지고 수수료는 상승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라이트닝 같은 수수료 낮춰주는 레이어가 존재는 하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 거래량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26,000달러 하락 온 상태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성도는 더욱 증가를 했습니다. 페페코인 덕에 비트코인도 가격이 618 구간까지 25,000달러 하락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페페코인이나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BRC 코인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비싸고 홀딩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비트코인 저점이 강해지면서 이후 상승장에서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